그래서 우주는 얘기했고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양성자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조금 있다가 한 3분 정도 3분이라고 기억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때 뭐 만들어져?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 뭐뭐 합쳐져서 양성자들 중성자 쪽에 합쳐져서 원자 핵이 만들어졌지. 원자는 안 만들어졌어. 원자는 뭐가 돼야 돼? 이 핵의 전자가 이렇게 딱 구속돼서 돌아야 돼. 그치? 그 핵에 있는 양성자 수하고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 수가 같아야지만 뭐라고 한다? 중성인 원자라고 하고 그 개수가 다르면 이온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거까지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몇만 년 전이 몇만 년이 되면 빅뱅 이후 몇만 년이 되면 드디어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38만 년. 그지? 그렇게 그거는 외우라고 했어요. 그지? 그 기준이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고 막 괴랄한 어떤 0.몇초 이런 거 안 외워도 돼. 근데 3분하고 38만 년 외워야 된다고 했지. 그리고 잘 안 나오는데 우주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우주가 빅뱅으로 만들어졌다고? 138억 년. 잘했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138억 년쯤 됐다고 하지, 그죠? 우주가 만들어진지.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허블이라는 사람이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는 걸 자기가 관측으로 좀 확인한 것 같고 그 이후에 이걸 이론적으로 정착시킨 사람은 뭐라고? 가모 또는 가모표. 그치? 그 사람이 유명해지니까 그 시기심에 이상한 학설을 만든 사람 누구라고? 허블. 쿠킹홀이야. 허블이 아니고 쿠킹홀이 박사. 그치? 쿠킹홀이 아니고 그냥 호일 박사. 그치? 그 이후에 이제 젊고 가난한 미국 과학자 둘이 펜저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윌슨 그 대부분 맞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 전파 망원경으로 확인을 하게 됐다고 했지. 그때부터 완전히 누가 이겼다? 빅뱅 우주를 이겼어. 누구한테? 호일의 정상 우주론은 씹히고 빅뱅 우주를 이겼어. 왜?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게 우주 배경 복사예요. 그 이후로 또 뭐니? 별 스펙트럼, 우주 스펙트럼을 가지고 뭘 알게 되냐면 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된다는 걸 알게 됐거든. 스펙트럼으로. 그것도 뭐지? 빅뱅 우주론 두 번째 증거로 사용된다고 했어. 그래서 증거는 두 개 있다고 얘기했지. 잘 정리했지, 그지? 네. 그걸 잘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자고. 다 끝낼 겁니다. 그리고 내용 많잖아. 숙제가 너무 많아서 이걸 내가 걱정하여 아까 앞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만 퀴즈와 숙제를 지금 준비를 해뒀거든요. 이미. 이 내용은 다음에 섞어서 한번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는 주지 않을 건데 알아둬야 돼. 다다음 주부터는 완전 시험 모드야. 알겠죠? 완전 시험 모드라서 앞에 부분 계속 주면서 확인하고 평가하고 할 거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수업에 우리 교실에 2등급은 나오면 안 됩니다. 네? 2등급 나오면 안 돼. 5등급제에서 2등급이 나오면 안 된다. 1등급 알겠지? 그렇게 목표를 갖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볼게. 별 진화 원소의 생성. 제목은 이런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잘 생각해봐. 저번 수업에 서연아, 저번 수업에 별 얘기 안 했어. 별 얘기 안 했어. 그냥 우주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지. 그래? 우주가 만들어진 이후에 꽤 오랜 이후에 드디어 첫 번째 별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럼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배워야지. 그지? 우주 만들어졌고 이미. 그 다음에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공부를 했으면 공부한 티를 내라고.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체의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핵융합하면 이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거든. 그 에너지 때문에 빛을 내는 천체만을 별이라고 하는 거야. 그 지구는 별이 안 별이야. 안 별인 거지. 핵융합 반응 안 해. 큰일 난다.
됐지? 지구 가까이 있는 태양은 별이 아니야. 별이에요. 별이야. 태양. 오케이? 행위와 반응하고 수소 행위와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 우리나라 말이고요. 그다음에 영어로 뭐지? 별은 스타. star. 그지? 스타. 한자어로는 뭡니까? 성. 성은 형 아니야? 그래서 형은 경상도 사투리 성인데 항성이라고 합니다. 항성. 그냥 성이라고 하면 성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성은 별입니다. 행성은 항성 주변을 돌고 있는 천체. 지구 같은 건 행성. 행성 주변을 돌고 있는 천체 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치? 별, 그 다음에 지구, 달,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정의를 알고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별이 탄생하는 곳은 어디, 딱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주가 있는데 우주에 물질이 아주 균일하게 퍼져 있겠니? 아니요. 아주 균일하지 않겠지. 조금 모여 있는 데도 있고, 좀 없는 데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여기는 머리카락이 많고 여기 좀 적잖아. 그런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모여 있는 데는 어때?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다 뭐니?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지? 인력. 많이. 만료인력. 오, 잘한다. 만료인력. 모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망가진 물질이 다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해서 만료인력이라고 해요. 만료. 오케이. 자, 아까 말했지만 우주 공간에서 물질들이 좀 모여 있는 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면서 더 땡땡해져. 오케이? 그러면 좀 이따 뭐 될 건데? 별이 나와요. 그지? 다시 말할게. 성간 물질. 성간 물질이라는 말은 뭐냐면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이라는 뜻인데 좀 나 말이 이상하거든요. 왜? 별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니? 그럼 아직 별 없어. 네. 별 없으니까 성간 물질이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한 거야. 안 그래? 별 사이에 있는 물질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주에 이렇게 물질이 모여있는 곳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물질이 모여있는 성운, 성운이 이제 그런 물질이 모여서 뿌옇게 보이는 걸 성운이라고 얘기해요. 별 아닙니다, 성운은. 그치? 별 아니야. 성운은 별 아니야. 성운 중에서 온도가 낮고 빨간 줄 밑줄 낮고 밀도가 큰 곳에서 누가 별이 만들어져요. 이거 내가 왜 빨간 줄 밑줄이냐면 보기 선택지 1, 2, 3, 4, 5번 나와서 빨간 줄이야. 그지?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해봐. 별은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뜨거워요. 그러면 별이 만들어지는 데는 차가워야 되겠니? 좀 뜨거워야 되겠니? 뜨거워요. 뜨거워야 될 거잖아요. 많거든? 뜨거워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표현할 때 온도가 낮고라. 그러니까 이거 쓱 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온도가 낮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별에 비해서 매우 낮다 이 뜻이야. 별에 비해서. 별은 막 6,000도 막 안에는 몇만 도 이렇게 되거든. 근데 온도가 낮아. 1,000도 이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우 낮은 데는 아니야. 추워 이런 거 아니라고. 오케이?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억울한 일 생기지 않으려면 시험에서. 이게 수채비나 낮고 밀도는 어때? 커야지. 밀도가 크다는 거는 물질이 많이 모여있다는 뜻이겠지. 그런 데서 별이 만듭니다. 탄생 과정을 이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가스 구름이 형성된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성간물질이 모여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야. 가스 구름 이런 게. 됐지? 이 가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스 아니야? 아니다. 그러니까 막 이만한 돌덩어리나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만한 얼음덩어리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걸 가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자. 알겠지? 두 번째, 그렇게 됐다가 이제 아까 말했지? 성운을 형성한다. 중력, 여기서 말하는 중력이 만료력입니다. 가스 구름이 서로 질량이 있으니까 서로 수축해서 성운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더 수축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마찰력이 생겨. 마찰열이 생겨 또. 그지? 마찰열이 생기면 열받는 거야. 더더욱이 온도가 올라가야 된다.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어떤 색깔이 먼저 나오냐? 빛이 나오냐면 빨간색부터 나옵니다. 빨간색. 오케이? 뻘겋게 이제 서서히 이제 빛이 아주 밝진 않은데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어.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별이라고 하지 않고요. 원시별이라고. 아까 별은 뭐라고 했어? 중심에서 뭐 해야 된다고? 핵융합 반응해서 에너지가 방출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지? 지금 모여서 이제 마찰이 생겨서 이제 조금 뜨거워진 거야.
뻘겋게 이렇게 그 빛이 방출되고 있는 거야. 뭐만 알겠지? 그러니까 원시별은 별이다? 아니다. 정의상 아니잖아. 그치? 원시별은 별이 되기 이전 단계로 있는 거야. 요건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걸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원시별 내부에 이제 아니 이렇게 수축 하다 보면 점점 온도 올라가고 압력도 높아지겠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다가 그런 게 있다고. 핵융합 반응을 하려고. 핵융합이 진짜 어려운 반응이거든. 사람은 지금까지는 거의 인공적으로 거의 만들어낼 수도 없는 반응이었어. 우리가 말하는 핵폭탄들은 다 무슨 폭탄? 핵 분열 폭탄이지. 핵 융합 폭탄은 거의 없었다고. 그치? 핵 분열보다 핵 융합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 들어가야지 융합이 될 수 있거든. 융합이 어려운 일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점점 온도 올라가고 압력이 증가하다 보면 이제서 융합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으로 도착할 수 있을 거 아니지. 그때 빵 터지기 시작한다. 융합이 터지는 겁니다. 융합이 이렇게 두 명 모여서 한 명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더 작아지는 게 아니고 융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억해. 몸무게가 40kg거든. 70kg야. 합치면 110kg가 해야 되잖아. 그지? 118kg. 108kg가 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야. 질량이 죽은 거야.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얘기했어.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야.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개념이라고. 그래서 질량, 에너지 등가성이 뭐냐면 그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이 에너지 이꼴 질량 m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E 이꼴 mc 스퀘어라고 하면 식을 만들어 놨어요.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한 값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핵을 융합하면 질량이 팍 줄어들거든. 그 줄어든 질량만큼 어떻게 돼? 에너지가 방출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충분한 에너지 공간이 생겼을 때 온도가 높아지고 할 때 중심 온도가 얼마? 밑줄 나옵니다. 1000만 켈빈. 이 돼야지 어떤 융합? 수소 핵융합. 1000만 켈빈인데 무조건 핵융합 아닙니다. 수소 핵융합이 1000만 켈빈이야. 수소보다 무거운 애들이 융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게 온도가 높아요. 올라가야 돼. 올라가. 1000만 켈빈일 때는 어쨌든 첫 번째 핵융합이 1000만 켈빈이 됐을 때야. 그러니까 수소부터 융합하겠지. 왜? 수소가 제일 기본이고 간단한 원자. 이게 융합해서 뭐대? 헬륨이 되는 거야. 수소가 융합하면 헬륨이 돼. 왜? 헬륨이 두 번째로 간단한 겁니다. 수소 붙어서 헬륨이 되고 헬륨이 붙어서 뭐 다른 거 아까 탄소가 되고 탄소가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뭐 이런 게 될 수 있어. 더 무거운 것도 되는 거죠. 융합하면 어쨌든 무거워지긴 할 거 아니야. 살짝 질량이 결손되는 거지. 줄어드는 거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다시 말할게. 헬륨이 질량이 4야 실제로. 그거 세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지? 질량이 12가 되지. 질량이 12가 됐을 때 얘를 내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탄소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융합을 하면 더 무거워. 질량이 더 무거운 원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수소만 융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태양계의 별 오직 유일한 별인 태양은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융합을 못해요. 됐죠? 이런 얘기는. 자, 그래서 반응이 시작되면서 별이 탄생한다. 그때부터 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뜻이 과학적인 정의로 별이다. 그리고 이 별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 주계열성. 천체가 만들어지고 끝나는 어떤 과정에서 메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주 무대. 너네 인생에서 너네는 어때 지금 아직? 내가 생각에는 너네 인생에서 이제 그 주인공이 되는 시기는 아마도 20살부터 한 35, 40 정도 될 거야. 왜 이런지는 다음에 느껴보면 그때가 가장 뭐라고 할까 자기 주도적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가장 왕성한 그럴 때일 거야 아마도. 오케이? 그런 거 마찬가지야. 별이 인생에서 주계열성,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하면서 별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을 때가 가장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름을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됐죠? 주계열성보다 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을 주기계 여성이라고 하고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주기계 여성으로 보냅니다. 라고 되어 있지. 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건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 90%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적어. 됐죠? 많은 시간을 주기계 여성으로 보내고 핵융합 반응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말했잖아. 질량이 1인 수소 원자 핵이지, 그지? 이게 융합하면 질량이 아까 헬륨 뭐? 4라고 했잖아. 거짓말 아니라고 했지. 그러니까 질량이 4가 되려면 결과적으로는 융합해서 몇 개가 모여야 되는 거야? 4개가 모여야 되겠지. 그지? 1짜리가 4개 모여야 4가 되지. 안 그래? 봐. 4개의 수소 원자액이 융합해서 1개의 헬륨 원자액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방출해. 왜? 질량 결손 때문에. 질량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태양이 우리가 그죠? 태양 맨눈으로 보기도 힘들지, 그지?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기, 엄청난 기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맨눈으로 보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고, 자 주기에서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요거도 좀 어려운 문제로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별표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주기에서 크기. 어떻게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걸 좀 소개할 건데 어떻게 결정되냐 주기에서 태양의 크기가 이렇게 결정됩니다. 태양은 일단 엄청난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질량이 모여서 어떻게 된다고? 수축한다고. 맞지? 중력 수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질량을 갖고 있는 거기 만율력이기 때문에 수축하려고 해요. 근데 수축이 계속 수축돼? 아니야. 태양이 전부 작아지진 않아. 왜? 핵융합을 해서 밖으로 폭발적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수축하는 힘도 있는데 핵융합 반응들이 폭발적으로 밖으로 밀어내는 힘도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중력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던 수축하는 힘이고 내부 압력 이거 표면 내부 압력이 왠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힘 같지 그지?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내부 압력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핵융합 반응으로 내부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을 얘기하는 거야. 내부 압력. 화살표 맞지? 바깥쪽이지. 그지? 그러니까 내부 압력과 중력이 딱 합의가 되는 지점에서 그 크기가 결정됩니다. 됐죠? 이런 문제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두 가지 힘이 있다. 중력은 질량 때문이고 내부 압력은 뭐다? 뭐 때문에? 핵융합 반응의 에너지 때문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넘어갈게. 그래서 별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철보다 가벼운 원소의 생성이라고 되어 있지. 한마디로 별에서 수소, 원래 수소가 있었는데 수소가 융합해서 헬륨이 되죠. 또 좀 지나면 헬륨이 융합해 다른 게 될 수도 있다고. 조건이 달라서 그렇죠. 다른 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철까지만 만들어질 수 있대요. 별에서 철까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철까지만 만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쉬워. 철이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이 천체 안에서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는 못 간다. 이렇게만 설명을 해요. 됐죠?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철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게요. 자, 처음에 별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때를 별이라고 한다. 이때를 주기계 여성이란다. 그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헬륨. 자, 헬륨이 만들어질 때는 헬륨 핵융합 반응입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까? 조심해야 돼. 헬륨 만들어진다고 헬륨 핵융합이라고 하면 안 돼.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만들어진다. 헷갈립니다. 조심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A 핵융합 반응이면 A가 융합돼서 다른 게 되는 거야. A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두 번째,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그러니까 수소가 거의 없으면 수소 핵융합 반응 못 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추고 별의 중심부를 이거 되게 긴 내용을 짧게 설명하는 겁니다. 봐봐. 아까 말한 내부 압력 때문에 밀어내는 힘이 있었지. 수소 핵융합 반응할 때. 근데 수소가 이제 거의 없어서 뭐니 핵융합을 못하면 어떻게 돼? 밀어내는 힘이 줄어들겠지. 그러면 중력만 있잖아. 안쪽으로 들어가는 힘만 있잖아.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렇게 더 수축한다는 거야. 언젠가 수소가 없어져. 그러면 수축하다 보면 또 어떻게? 마찰 엄청 심해지는 거야. 물질끼리. 그러면 온도가 아까 1000만 켈빈이었지. 그치? 거기서 10배 정도 더 증가할 거야. 1억 켈빈. 됐니? 1억 켈빈이 되면 그때사 헬륨끼리 모여서 다른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별 중심부는
그 수축하고 뭐 바깥쪽 쪽은 팽창해서 적색 거성이 된다고 돼 있죠. 일단은 중심부 수축의 핵심입니다. 중간은. 그래서 중심부 운동은 방금 내가 말했어. 이거 외워야 됩니다. 문제에서 안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즉 아까 수소핵융합 반응의 1000만 켈빈이 10배입니다. 그죠? 1억 켈빈이 되면 상승하면 헬륨도 이제 핵융합 반응에서 더 무거운 물질이 될 수 있다. 점점 무거운 물질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 대표적인 게 탄소입니다. 탄소. 산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자, 수소가 이제 수소핵융합 반응할 재료인 수소가 거의 없어졌을 때부터를 뭐라고 하냐면 주계열성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적색 거성이라고 얘기해요. 적색 거성. 왜 거성이지? 박명수야? 왜 거성이지? 중심으로 수축하지만 바깥 부분 어떻게 풀풀풀풀 흩날린다. 그래서 점점 크게 보인다. 밖에서 봤을 때 크게 보인다. 그래서 그리고 표면 온도가 적색이면 높은 거에 낮은 거예요. 맞아, 낮은 거야. 빛을 발하는 물체 중에서 온도가 낮은 쪽이 적색이고요. 온도가 높은 쪽은 파란색 쪽입니다. 됐죠? 적색 거성은 뭘 뜻하는 거냐면 이런 천체들 중에서 표면 온도가 낮은 거예요. 한 3000도 정도. 3000도. 자, 이런 적색 거성이라고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두 운명이 그 별마다 운명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 보면 태양과 우리 태양 얘기하는 거야. 우리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경우에는 얘가 우리 태양이 작은 편에 속해. 별 중에서 작은 편에 속하거든 우리 태양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심부 헬륨 핵융합 했잖아, 이제. 헬륨까지 모두 소모되면 이제는 더 이상 융합 못하는 거야 이제. 됐니? 융합 못해서 수축해서 백색 외성이 돼. 그럼 백색 외성 뭘로 만들어져 있겠니? 거의 탄소야, 탄소. 왜? 헬륨 핵융합 반응하면 대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 탄소까지 만들어진다고 했거든요. 맞지?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고요. 바깥측은 이렇게 풀풀풀 날아가서 이제 방출되면서 이렇게 많이 태양이 많았어. 근데 수축하고 방출하고 적색 거성 됐다가 이제 바깥쪽으로 없어지고 아주 작은 것만 남게 되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한다? 백색에서 끝이야. 끝. 우리 태양은 좀 있으면 그렇게 된다. 재밌는 이런 우리 태양이 이제 그 태양 중심에 수소 재료가 없어서 수소 핵융합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되지? 적색 거성이 되잖아 이제. 적색 거성이 될 때 거성이 될 때 이게 얼마나 커지냐면 지구를 잡아먹었어. 진짜. 그게 그 예상치가 나와 있어요. 지구를 잡아먹어. 그러니까 적색 거성이 되면 아무리 그 적색이 온도가 낮아도 3000도는 어때? 우리한테는 너무 따뜻하지. 그래서 지구는 생명체가 다 없어질 거야. 적색 거성. 별로 안 남았어요. 45년 남았으니까. 그지? 우리가 뭐 먼저 돌아가시겠지만 적색 거성이 될 예정이에요. 태양도. 대체 내가 아니 그 자신감 하다 보면 어디가 적색 거성한테 먹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이전에 뭐 우주선 타고 딴 데도 정착하겠지.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멸종하지 않고 그럴 겁니다. 그렇고요. 자, 태양보다 훨씬 큰 태양들이 많아요. 그 태양들은 조건이 달라. 왜? 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수축을 해서 엄청 세게 수축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큰 에너지로 더 무거운 원소까지 만들어내는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어. 태양은 적당히 작아서 핵융합 반응을 어디서 멈춘다?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멈춰서 결국은 탄소까지밖에 거의 못 만들어내는데 훨씬 큰 놈들은 더 무거운 어디? 철까지. 탄소보다 철이 약 3배 정도 무겁습니다. 오케이? 훨씬 더 무거운 것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태양 크기에 따라. 아시겠죠? 그래서 중심 온도가 충분히 높아진단 말이야. 덩치가 커서 더 수축하니까 충분히 높아져서 탄소 지나고 산소 지나고 규소 지나고 계속 지나서 철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철까지 만들어지고는 끝나는 겁니다. 철까지 만들어지고 왜? 안정하기 때문에. 오케이? 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세요. 조금 이제 힘들 거니까
잠깐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할 건데. 자, 철까지밖에 안 만들어. 언제? 어떤 단계에서? 주기회전 단계?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적색 거성이라고 했죠. 근데 이 표현을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 태양 정도 크기를 이걸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데 원래 태양이 우리보다 훨씬 더 컸으면 이 적색 거성도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초거성이라고 합니다. 초거성. 그치? 초거성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초거성이 아까 우리 태양은 적색 거성 단계 거쳐서 백색 외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지? 그렇게만 끝나는 건데 더 큰 놈은 초거성이 됐다가 어떻게 되냐면 재료가 이제 고갈되고 하다 보니 더 수축하다 보니 이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무게가 질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압력이 엄청 커지는 거야. 압력이 엄청 커지면 일종의 작은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요. 빅뱅. 작은 우주 물질들이 엄청 수축하다가 엄청난 반발력이 저장돼 있다가 한 방에 팍 터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를 뭐라고 어떤 현상이 하냐면 초신성 폭발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태양은 안 할 거예요. 맞지? 크기가 작아. 초신성 폭발을 하게 돼. 질량이 태양보다 뭐 한 10배 정도는 적어도 이상 커야 돼. 큰 별을 중심부에서 철까지 생성된 후 더 이상은 못 만들고 수축만 되다가 계속 수축하다가 폭발해서 초신성이 된다. 라고 되어 있다. 그지? 초신성 폭발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초신성 폭발하면 나머지가 뭐가 밖으로 이제 흩어나가는 것도 있는데 중간에 있는 진짜 밀도가 높은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크기에 따라서 적당히 크면 중성자별이 되고 엄청 크면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중성자별과 블랙홀이 될 수 있다. 크기가 큰 태양. 하지만 이게 엄청 커야 돼요. 한 30배 이상. 우리 태양보다 30배 이상 큰 태양은 나중에 블랙홀이 돼요. 블랙홀이라고 들어봤죠? 블랙홀이 왜 블랙홀이야? 심지어 거기서 나온 빛까지도 휘어진다고 블랙홀이야. 왜 블랙이야? 검은색이 좋아해서 블랙이야? 어둠을 흡수해. 호불호야 이게? 아니야. 거기서 나오는 빛이 정상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색깔이 보이겠지. 근데 빛이 왜곡되기 때문에 색깔이 안 보이기 때문에 블랙홀. 블랙홀 주변에 우주선이가 어떻게 돼? 이렇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요. 너무 밀도 높고 질량이 크다 보니까 만료율이 있어서 빨려 들어가요. 또한 되게 무서운 천체입니다. 자, 원소 생성, 원소 지금 수소, 헬륨, 탄소, 산소, 아까 규소 이런 거 있었지, 이제 철까지 만들어졌고 더 무거운 원소도 만들어졌지. 언제?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더 무거운 거. 철보다 더 무거운 건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지는 건데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금, 와우, 좋네, 납, 우라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 납, 우라늄은 철보다 더 무거운 애들이지. 그지? 무거운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원소가 생성되는 거야. 별의 물질순환이라는 표현이 이게 뭐냐? 결국 별에 생성된 원소들이 행성상성과 초신성 폭발에 우주로 방출돼서 성을 또 형성하고 또 새로운 별과 생명체를 이루는 재료가 된다. 이렇게 말이 돼, 표현이 돼 있거든. 이게 재미없지, 그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지구에 철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금 있지. 어차피 좀 있지. 그지? 그럼 지구는 우주가 생긴 이후에 처음에 생긴 별에서 만들어진 거야? 지구? 처음 태양계는 아니지 우리. 왜? 처음 태양계에서는 태양 주계열성을 지나고 적생크가성, 초고성을 지나고 초신성 폭발을 해야지 철이 만들어지잖아. 그 이전 단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주에는 철이 없잖아. 지금 지구에 철이 있다라고 하고 우리 태양계는 뭐야? 만들어진 태양계 중에는 매우 나중에 만들어진 거야. 아주 이전에 만들어진 태양계 중에서 빵 터져서 폭발하고 물질이 흩날리고 그런 물질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폭발할 때 만들어졌던 철이나 금 같은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처음이었으면 절대 포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시겠어요? 딱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이걸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를 구분하는 판단하게 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행성상성은
그다음 초신성 폭발에서 우주로 물질이 방출, 무거운 물질 방출. 그래서 새로운 별, 새로운 천체를 만들면 이 새로운 천체에서는 이제 무거운 우주가 있는 거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우주에 많이 있는 것은 당연히 맞잖아. 수소와 헬륨이 입자수로는 12대 1 인정. 질량으로는 3대 1 인정. 그지? 그리고 이 3대 1을 합하면 뭐냐? 전체 우주의 원소 중에 98%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 원소가 정말 희귀템이야. 우주 전체로 봤을 때는 수소 헬륨이 압도적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에는 수소 헬륨이 희귀템이야. 근데 전체 우주로 봤을 때는 수소 헬륨이 압도적 대다수고, 지구에 많이 있는 거는 철, 무거운 거 있어요. 산소, 규소 뭐지? 돌덩어리 만드는 기본 성분이야. 돌덩어리. 다 돌이잖아. 다. 그지? 그래서 규소 많습니다. 좀 알아두시고. 사람 몸에 많이 있는 거는 사람 몸은 일단 70%는 물이거든. 그러니까 H2O, 물, 수소하고 산소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기능을 하는, 생명 현상의 기능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단백질 때문이거든요. 단백질은 탄소와 질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많이 있는 원소는 다시 산소, 탄소, 질소, 수소 이런 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아시겠죠? 쉬는 시간 잠깐 가지고, 쉬는 시간 가지고 끝. 2페이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료가 되고. 이번에 그지? 지금 뭐 어딨냐? 별은 일생. 별의 인상이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질 거예요. 우리 태양 같으면 주계성 됐다가 어떻게 돼? 적색거성 됐다가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서 이렇게 됐다가 백색에서. 그 다음에 좀 더 무거우면 그 주계성에서 적색거성이 아니고 좀 더 크니까 초고성이라고 얘기하고, 초고성 이후에 어떻게 된다? 초신성 폭발 하고, 남은 게 아주 무거우면 블랙홀, 적당히 무거우면 중성자리. 그지?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거 끝났어. 이제 우리 태양계 얘기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계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뭐야? 별이잖아. 별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똑같아. 아까 배웠던 거 똑같아. 뭐 성운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축 하다가 원시별 되고 그 다음에 또 별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지금 우리 태양은 약 50억 년 전에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태양계 성운이 형성된, 태양이 형성된 게 아니고, 태양은 약 46억 년이라고 하지, 그지? 약 50억 년쯤 전에 다른 태양이 폭발하고, 그지? 폭발하고 이제 그 찌꺼기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도 되지, 그죠? 그래서 우리 태양계 성운이 형성됐고, 태양계를 만들 성운이 형성됐고, 원반 모양의 성운이 형성된다. 성운이 수축하면서, 자, 수축과 동시에 별표 회전하면서 중심부는 볼록하고 가장자리 얇은 약간 루이포 같은 모양 있잖아. 볼록 아래쪽 위쪽 볼록한 거, 그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처음에는 이렇게 모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게 초신성 폭발이나 아니면 그 만류력이긴 한데 이제 중심부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약간 옆으로 끌어당기면 옆으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얘들이 돌기 시작해. 너처럼 피자 반죽처럼 돌기 시작해. 돌면 퍼져. 원심력 때문에 퍼져. 중심에 있는 무거운 것들은 퍼져 나가지 않고 안으로 몰리는데, 가벼운 것들은 이렇게 퍼진다. 그래서 약간 UFO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게 돌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이미 돌기 시작했지. 누가 이거 도는 걸 막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지? 계속 도는 거야. 지금도 돌고 있잖아. 아, 돌겠네. 그지? 지금 우리 지구 돌고 있잖아.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잖아. 1년에 365일만에 한 바퀴 돌지, 그지? 그때부터 졌다. 그지? 근데 지금 그때는 지구가 있었네, 없었네? 없었어. 그지? 이렇게 먼지 덩어리만 있었다. 근데 돌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중심을 기준으로 돌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물질들이 약간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펼쳐진 거. 그럼 물질들 중에 좀 물질이 많은 쪽으로 어떻게 또 이렇게 모이는 거야. 돌면서 모이는 거야. 일종의
그 빗자루 동그랗게 청소하듯이 이렇게 물질들이 모이는 거야. 모이다 보면 이렇게 모이는 것들 기준 하나하나가 뭐가 되는 거냐면 행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천에 알지? 행성들이 이렇게 돌다 보니까 쓸려서 물질이 쓸려서 모여서 행성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원시태양은 비행성체. 그러니까 행성이 되기 이전에 그 굵직한 어떤 천체 단계를 거쳤고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조금씩 그 퍼져있던 뿌연 먼지들이 좀 깨끗해지면서 길이 생기지, 그지? 맞지? 이게 이제 먼지들이 그 무거운 쪽으로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다 흡수됐다고 생각하면 청소가 잘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졌겠지.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졌어. 이 태양계에서는 이거 중학생 때 배웠죠.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이렇게 크게 행성의 성질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지구형 행성은 뭘 뜻하는 거니? 수금, 지, 화까지, 그지? 네 개를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밖에 있는 거 목토천에는 뭐지? 목성형 행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데? 수금, 지하는 태양에 가까워. 그러니까 온도가 충분히 따뜻해. 태양 때문에. 따뜻하다 보면 가벼운 원자들은 어때? 열 에너지를 받아서 엄청나게 그 열 운동을 하는데 밖으로 펄펄 나가버려. 그래서 수금 지하에는 가벼운 원자인 뭐가 없다? 수소와 헬륨이 극히 드물다. 오케이? 근데 그거보다 훨씬 먼 목성이나 토성 뭐 이런 데는 어때? 영하 100, 200도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평균이. 그러니까 엄청 춥고 덩치는 커. 자! 목성, 토성 이런 애들이 덩치가 왜 커? 아까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이게 돌면서 쓸어 담는다고 했잖아. 쓸어 담는데 뭐 지구는 이렇게 돌면서 쓸어 담았을 거야. 근데 목성은 이렇게 돌면서 쓸어 담았을 거야. 도는 길이 훨씬 더 기니까 더 많이 담은 거야. 무슨 말이야? 그래서 목성, 토성 같은 거는 덩치가 커. 덩치. 다만 온도는 낮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이 많은 거야. 오케이? 수소, 헬륨이 많고 덩치는 크다. 자, 지구의 행성은 태양을 가까워서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이 남았다.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이 남았다는 건 뭐냐면 무거운 물질이 남았다는 뜻이야. 저거나 녹는 점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끓는 점, 녹는 점이 높다는 거는 무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물질. 뭐 탄소, 산소 이런 게 상대적으로 무거운 거야. 뭐에 비해서? 수소와 헬륨이 가볍거든요. 철, 리튬, 교소 등 같은 무거운 물질들이 뭉쳐져서 결국 행성이 만들어졌다. 한마디로 딱딱한 돌덩어리 행성이 됐다는 거지. 지구의 행성. 근데 목성의 행성은 뭐 어때? 이거 목성이 착륙한다는 게 참 이상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닥, 암석 바닥 같은 게 아니야. 약간 밀도 있는 구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정말 알겠지? 맛있는 거 그런 것처럼 태양과 멀리 있어서 온도가 낮아. 녹는점이 낮은 물질, 가벼운 것들이 많이 있고요. 얼음, 메테인이라고 메탄가스거든. 메탄가스 같은 건 가벼운 분자입니다. 이런 걸 음식하고 수소율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가벼운 기체를 형성됐지만 가벼운 원소들이 많지만 현준아, 가벼운 원소들이 많지만 덩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 천체의 질량은 뭐야? 지구의 행성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렇죠? 가벼운 물질로만 이루어졌지만 너무 커서 전체 질량은 목성의 행성이 크다.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물리량으로 봤을 때 밀도는 어느 정도 높을까요? 밀도? 지구의 없어요. 왜? 같은 부피에는 더 무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부피에는 질량이 더 커.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거든. 그렇지? 자전하는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요? 목성이. 와, 웃기지. 지구는 요렇게 한 바퀴 자전하는데 24시간이 걸려. 목성은 이만한 게 이렇게 자전. 엄청 빨리 자전. 목성 표면에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을 거야. 자전 속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힘들지? 이게 내용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오늘 때문에 다음번 좀 더 편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시 지구 형성 과정. 이제 지구만 남은 거야. 우주 만들어졌고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 태양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제 지구만 남은 거야. 그지? 원시 지구 생각해봐. 아까 막 별 만들어질 때 이행성체가 만들어졌다고 했지. 여기를 막 그 암석이나 먼지 덩어리들이
펼쳐져 있었어. 근데 그 미행성체가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얘 때문에 얘가 덩치가 크니까 상대적으로 만류력, 중력 때문에 이제 물질들이 이렇게 흡수되는 거야. 미행성체 기준으로 물질이 흡수된 거지만 우리 천체 기준은 어때? 지구 기준으로는 어떠냐면 막 엄청나게 큰 소행성 같은 것들이 계속 땅이 이렇게 바뀐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땅이 바뀔 때 어떻게 바뀌게? 불기둥을 이루면서 바뀌겠지. 그거 알고 있니? 웬만한 운석이 안 사라지고 땅에 떨어지면 뭘 만든다? 크레이터라고 하는 거 만들지. 분화구 같은 거. 분화구 같은 게 몇 킬로짜리 분화구가 만들어지고 그래. 그럼 그 분화구 같은 거 만들어지는 그 충격파나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일반적인 원자 폭탄보다는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뭐 그런 학설도 있었지. 그 공룡들이 멸종한 이유 중에 하나, 학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소행성체들이 이렇게 지구에 이제 충돌하면서 멸종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영화에 보면 뭐 다른 천체가 충돌하는 거 막으려고 뭐 경로를 바꾸니 아니면 충돌해서 지구가 종말을 하는 이런 주제의 영화도 있잖아요, 그지? 비슷하게. 그때 그랬어. 근데 그때는 아직 생명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 온도가 어땠겠니, 현준아? 지구 온도 어땠겠니? 검색해봐. 미행성체 때 검색해봐. 네이버 검색. 빨리 해봐. 지구 온도가 어땠겠니? 심하게 높았겠지. 안 그래? 심하게 높았어. 그래서 어땠냐면 너무 높다 보니까 지구 돌덩어리거든. 그지? 돌이 녹았어. 돌이 녹으면 뭐라고 하죠? 마그마 또는 용암. 됐니? 거의 그 상태였다. 봐. 충돌해. 엄청 온도 높아. 그러다 보니까 뭐다? 마그마의 바다를 이뤘다고. 그냥 암석 딱딱한 돌이 아니고 마그마의 바다를 이뤘다. 됐지? 중요합니다. 이 충돌 때문에, 미행성체 충돌 때문에 온도가 높아졌고, 그래서 마그마가 됐고, 지구 마그마가 됐고, 그 다음에 액체가 됐잖아. 돌덩어리가 액체가 됐잖아. 액체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액체들은 당기는 힘 중심으로 더 무거운 게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가벼운 거 바깥쪽으로 나오고. 예를 들어서 모래하고 스티로폼을 가지고 흔들어 보면 어떻게 돼? 섞었다가 흔들어 보면 모래가 깔아놓고 스티로폼 위로 뜨거든. 가벼운 게 뜬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물질이 분리가 돼. 지구 전체가 마그마가 되니까 표면에도 무거운 게 있었고 중간에도 아주 중심에도 무거운 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무거운 게 이렇게 분포하지 않고 무거운 게 대부분이 어떻게 돼? 액체가 되다 보니까 안쪽으로 지구의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 가벼운 게 상대적으로 떴어. 그 가벼운 게 뭔지 아니?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덩어리가 지구 전체로 봤을 때 가벼운 물질이야. 이게 떠서 굳은 거야. 그게 암석. 우리가 알고 있는 돌덩어리. 그러면 무거운 건 뭔데? 지구의 외액에 뭐 있는데? 철, 니켈 같은 게 있어. 이게 무거운 거야. 뭔가 알지? 그렇습니다. 이 멘틀과 핵이 분리되고 지구 중심에서 이제 내핵, 외핵, 멘틀, 지표면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그마의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예요. 마그마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건 안으로 들어가고 가벼운 건 바깥쪽으로 나와서 구분이 된 층이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니 이렇게 돌다 보면 계속 소행성체가 충돌하고 이제 온도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했죠. 돌다 보면 지공 청소를 계속 청소를 하다 보면 깨끗해지지 않겠니? 그러면 이제 소행성체 충돌이 점점 줄어들겠지. 처음에 많다가 줄어들면 이제 열 공급이 적어지니까 이제부터 식기 시작하는 거야. 마그마의 바다 때는 분명히 지구에 H2라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물. 그 물이 어떤 상태로 있었겠니? 기체밖에 안 돼. 수증기 상태로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그마의 바다 때는 우리가 아는 바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너무 뜨거워서 물 다 끓어 넘친 거야. 그렇지? 근데 점차 식기 시작하면서 이제 바다가 만들어졌어. 바다가 만들어져야지 뭐가 만들어지게? 생명체. 똑똑하네. 데리고 올라가서 공부시켜야겠다. 똑똑한데. 생명체는 물 안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태어날 때 너네도 다 기억나지? 엄마 뱃속에서 어디 안에 있었어? 엄마 뱃속 양수라고 하는 물 안에 있었지. 그죠? 모든 생명체는 물 안에서 발생합니다.
수정란이 자기 모양으로 만들어진 지금 발생이라고. 오케이? 다 그렇다. 뭐 닭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다. 뭐 바퀴벌레도 그렇다. 오케이? 생명체는 다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형성된 이후에 생명체가 만들어지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런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지금 보면 저번에 내가 자료를 준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그 뒤에 내신 다지기, 개념 짚고 보기 내신 다지기 가 있고 그 다음 내용에서 이거 가져와야 됩니다. 계속 쓸 겁니다. 그 다음 내용도 있는데 지금은 멈추세요. 왜냐면 지금 2시간 풀로 수업하는 데만 썼거든요. 멈추고 한 10분 넉넉하게 쉬시고 아까 앞에 수업 때 했던 측정 정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테스트 하나만 의무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숙제 짧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 테스트 다 하고 확인 받으면 그거 갖고 집에 가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한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 이거 다음번에 조금 더 복습할 거고 다음번에 숙제를 좀 더 낼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만 한번 복습하고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잠깐 쉬세요.